안녕하세요. 우리 아이가 혹시 산만한 건 아닐까? 혹시 ADHD는 아닐까? 많은 부모님들의 고민이자 궁금증일 것입니다. 오늘은 ADHD의 진짜 신호들을 탐색하고 2025년 진단 기준을 바탕으로 이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단순히 산만함으로 치부할 수 없는 ADHD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현명한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ADHD, 즉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는 아동기에 주로 시작되어 지속적인 주의력 부족, 과잉 행동, 그리고 충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 발달 장애입니다. 이 질환은 주로 소아 청소년기에 그 증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흥미롭게도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성인 ADHD는 인지 자원이 많이 요구되는 시기, 예를 들어 복잡한 직장 업무를 처리해야 하거나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는 등의 상황에서 더욱 뚜렷하게 발현되곤 합니다.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와 더불어 진단 기준의 명확화가 이루어지면서 최근에는 성인 ADHD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환자 수가 늘어났다고 해석하기보다는 과거에는 간과되었거나 다른 질환으로 오인되었던 경우들이 이제는 정확하게 진단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성인 ADHD는 개인의 삶의 질은 물론 사회생활과 직업적인 성과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조기 진단과 적절한 개입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ADHD 진단 기준은 어떤 핵심 증상들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주요 증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주의력 결핍입니다. 이는 단순한 집중력 저하를 넘어 주어진 과제에 대한 집중을 유지하기 어렵고 세부적인 실수를 자주 저지르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학교 수업 시간에 멍하니 있거나 숙제를 시작은 했지만 끝마치지 못하고 다른 일에 쉽게 흥미를 잃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또한 대화 중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하거나 지시사항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야 이해하는 등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정리정돈이 어렵거나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는 것도 주의력 결핍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과잉 행동입니다. 가만히 앉아있기 힘들어하거나 지나치게 활동적이며 끊임없이 움직이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아이가 의자에 앉아있을 때도 손발을 꼼지락거리거나 몸을 이리저리 흔드는 모습을 자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환경에서도 끊임없이 소리를 내거나 불필요하게 뛰어다니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학교나 공공장소에서 차분하게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도 쉽게 지루함을 느끼고 자리를 이탈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주변 환경과 상황에 부적절한 과도한 활동성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과잉 행동은 또래 관계나 학습 환경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충동성입니다. 이는 생각을 충분히 정리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행동하거나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불쑥 대답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대화를 불쑥 끊고 끼어드는 행동을 자주 보입니다. 차례를 기다리지 못하고 새치기를 하거나 화가 나면 물건을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감정을 즉각적으로 표출하여 주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충동성은 또래 관계에서 갈등을 유발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모든 환자가 이 세 가지 증상을 동일한 강도로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는 주의력 결핍이 두드러지고 또 다른 아이는 과잉 행동이나 충동성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아이의 개별적인 특성을 면밀히 관찰하고 어떤 증상이 가장 크게 아이의 삶을 방해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하며 발달 수준에 부적합할 정도로 심각해야 진단의 고려 대상이 됩니다. ADHD 진단 시에는 몇 가지 중요한 고려 사항들이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러한 증상들이 아이의 일상생활에 얼마나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입니다. 학교 성적, 친구 관계, 가족 내 상호작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능적인 어려움이 동반될 때
비로소 진단의 필요성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학업 성적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친구들과 자주 다투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경향을 보이거나 가정 내에서 규칙을 따르지 않아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단순히 부모의 눈에 조금 산만해 보인다고 해서 진단을 성급하게 내리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아이의 성격적 특성으로 치부할 것인지 아니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와 같은 다른 정신질환으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과 구별해야 하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ADHD와 동반될 수 있는 질환으로는 학습장애, 틱장애, 품행장애, 강박장애 등이 있으면 이러한 공존 질환의 유무를 파악하는 것도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 수립에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종합주의력 검사 CAT나 종합심리검사 등과 같은 전문적인 진단 도구들이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CAT는 시각 및 청각 주의력, 선택적 주의력, 지속적 주의력 등 다양한 주의력 기능을 측정하여 ADHD의 핵심 증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유용합니다. 종합심리검사는 인지 기능, 정서 상태, 성격 특성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여 ADHD 외에 다른 심리적 요인이 있는지 파악하는 데 기여합니다. 성인 ADHD의 경우 진단 과정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어릴 적부터 ADHD 증상이 꾸준히 존재했었는지에 대한 과거력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학창 시절의 생활 기록부, 부모님이나 가까운 친척의 진술, 그리고 본인의 회고 등을 통해 어린 시절의 증상 유무와 정도를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는 ADHD가 신경 발달 장애이며 어린 시절부터 증상이 발현된다는 특성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직장이나 학업 등 인지적 자원이 많이 소모되는 환경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 마감 기한을 지키기 어렵거나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데 난항을 겪는 경우 혹은 중요한 세부 사항을 자주 놓치는 등의 문제가 반복된다면 성인 ADHD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회의에 집중하지 못하고 딴 생각을 하거나 중요한 서류를 잃어버리는 등의 직업적 어려움,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충동적인 언행으로 인해 잦은 마찰을 겪는 경우도 성인 ADHD의 흔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게으르거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뇌 기능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ADHD 진단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은 바로 오진의 가능성입니다. 간혹 ADHD 약물 처방이 곧 ADHD 진단을 의미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울증이나 다른 신경학적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ADHD 약물이 보조적으로 처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약물 처방 자체가 ADHD 진단 확정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기면증이나 특정 유형의 우울증 환자에게 주의력 개선을 목적으로 ADHD 약물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ADHD와 증상이 유사하여 혼동될 수 있는 다른 질환들이 존재합니다. 경계선 지능,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 양극성 장애, 불안 장애, 우울증, 수면 부족, 갑상선 기능 이상 등 다양한 질환들이 ADHD와 유사한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ADHD와는 다른 접근과 치료가 필요하므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정확하고 면밀한 감별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ADHD 진단이 남용되는 경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섣부른 자가 진단이나 비전문가의 판단에 의존하기보다는 반드시 숙련된 전문가의 심층적인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약물 복용이나 잘못된 치료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찾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ADHD로 진단받았을 때 어떤 치료와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ADHD 치료는 크게 약물 치료, 인지행동 치료, 그리고 상담 치료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서로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약물 치료의 경우 중추신경계 각성제인 메틸페니데이트 마약류 의약품으로 분류되지만 의학적 목적의 사용은 합법적이며 안전합니다나 비마약류 의약품인 아토목세틴 등이 주로 사용됩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뇌의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 수치를 조절하여 주의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과잉 행동과 충동성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반면 아토목세틴은 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로 작용하여 역시 주의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이 약물들은 뇌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을 조절하여 주의력과 충동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약물 치료는 즉각적인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며 특히 학습이나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지켜야 하며 부작용 발생 시 즉시 의료진과 상담해야 합니다. 약물 치료 외에도 인지행동치료 CBT는 ADHD 환자들이 행동 패턴을 바꾸고 문제 해결 능력과 사회성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치료법은 환자가 자신의 생각을 인식하고 비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건강한 방식으로 바꾸도록 돕습니다. ADHD 아동의 경우 계획 세우기, 정리정돈하기, 충동 조절하기 등의 기술을 배우고 연습하며 성인의 경우 시간 관리, 업무 조직화, 스트레스 관리 등의 실용적인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성 기술 훈련을 통해 또래 관계나 직장, 내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은 반복적인 연습과 피드백을 통해 습득되며 장기적인 행동 변화를 유도합니다. 상담 치료는 아이와 부모 또는 성인 환자가 ADHD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부모 교육은 ADHD 아동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양육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부모는 ADHD 아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강화 방법을 배우며 문제 행동에 대한 일관된 대처 방안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가족 상담을 통해 가족 구성원 간의 이해를 높이고 서로 지지하며 건강한 가족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인 환자의 경우 심리 상담을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 우울감이나 불안감 등 동반되는 정서적 문제를 다루며 ADHD로 인한 좌절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학교나 직장에서의 환경 조정을 위한 조언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ADHD 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는 ADHD 학생들의 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지원은 ADHD 환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외에도 학교에서는 학습 보조 인력 지원, 시험 시간 연장, 조용한 학습 공간 제공 등 ADHD 학생들을 위한 개별화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성인 환자의 경우 직장에서 업무 환경 조정, 유연 근무제 도입,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직장 적응을 도울 수 있습니다. ADHD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이해하고 지원해야 할 과제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ADHD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인터넷 정보나 자가 진단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숙련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진단 도구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의 증상을 다각도로 평가하고 다른 질환과의 감별 진단을 통해 가장 적절한 치료 계획을 수립합니다. 아이의 산만함이 단순한 개성이 아니라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른들의 세심한 관심과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ADHD는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히 개입하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질환이며 많은 환자들이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정보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ADHD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극적인 대처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